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품정보 평가지수 설명회라고 하는, 지금 많이 보셨겠지만 상품풀지 가이드가 이제 공개가 됐죠. 그래서 지금 공개된 지는 약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서서히 좀 많이 바꿔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지표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이베이 에듀 판매자 교육센터 마케팅 전임 강사 김덕주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간략하게 사례를 보고 왜 이거를 바꿔야 되는지, 모바일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례를 본 다음에 실전적으로 내가 적용을 할 때 점수, 품질 점수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그 품질 점수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기획은 처음부터 어떻게 세우고, 그렇게 세웠을 때 나중에 적용하는데, 점수 획득하는데 좀 편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이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대화를 해보자는 형식에서 짜봤는데요. 구매자가 되어보자입니다. 그래서 새학기 선물로 PC를 사달라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PC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초등학생 자녀에게 고가의 PC는 조금 부담스럽죠.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고가의 PC란 조금 그래픽적으로 3D Max나 이런 쪽이 돌아가는 좀 고가의 PC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위주가 아닌 학생용 PC나 게임용 PC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병행으로 좀 사용할 만한. 그리고 그걸 좀 잘 돌아가게 하려면 그래픽 카드 사양은 좀 높아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기본 완제품을 사기에는 그래픽 카드 사양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할 그 PC를 조립 PC로 이제 형성을 했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또는 PC에서 상품 검색을 하기 시작하겠죠. 상품을 구매하려는데 구매가 망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례라는 겁니다. 상품을 클릭한 후 부모님은 멘붕에 빠진다. 뭘 파는 거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처음에 이 페이지를 봤더니 게임 마스터 정품, 패드를 공짜로 이제 사은품을 드린다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초대박 행사, 신학기 행사에서 조립 PC 내용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안에서 이 페이지만 보고는 실제적으로 구매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 옵션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본품을 사고 난 이후에 사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상품을 그냥 넣어놓기만 했으니까요. 그게 약간 용산 정자상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보면 정신없죠. 상품이 막 나열이 막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될지를 잘, 컴퓨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좀 없다면 조립하는데 조금 힘들다라는 건데, 이거를 간소화시켜 본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건 명확한 상품의 정보다라고 해서, 중요한 점은 추가 상품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 사용에 있는 제품 정보가 소비자에게 구매자는 하는 정확한 상품의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본품 이외에 게임용으로 사용할 거면 이런 걸 탑재하면 된다라는 명확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옆에 옵션을 보면 이 상품과 똑같은 옵션명으로 해서 그 상품만 정확하게 나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판매를 비교를 해본다면, 이거는 약간 이제 삼성 전자랜드 뭔지 아시죠? 그쵸? 그런데 쪽에 가면 이렇게 브랜드별로 이 상품, 완제품 이거를 사시면 됩니다라는 명확한 제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쇼핑 형태별 소비자 체류 시간은 오픈마켓 23분 41초, 종합 쇼핑몰, 대형마트, 소셜커머스 평균적으로 보니까 8분에서 약 11분 사이에 쇼핑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픈마켓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조건 등을 비교하는데 시간이 23분 41초나 걸린다라는 거죠. 고객은 지치기 마련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체력을 테스트하다라는 소제목으로 고객이 1일 평균 쇼핑할 수 있는 상품의 개수를 저 기준에서 따져봤더니 약 3개의 상품 코드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3개의 상품 코드. 그리고 한 명의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개수를 봤더니 상품록 가이드 이전에 판매 형태를 보면 약 5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상품을 넣어놓고 있는 거겠죠. 그럼 3명의 판매자를 봤을 때 그 소비자가 본 총 상품 개수 최대 몇 개? 약 3000개 정도의 상품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3000개를 다 보는 건 아니겠죠. 스쳐 지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클릭해서 직접 보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봤더니 3000개를 보면 쇼핑의 욕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구매를 하거나인데 그 고객층이 다양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커트라인 23분 41초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23분 41초 안에 고객이 3명의 판매자를 보는데 어떤 판매자를 볼 거냐라는 거예요. 광고를 많이 하는 판매자냐 또는 상품이 많은 판매자냐. 이렇게 조건이 두 개로 지어진다고 한다면 상위 판매자 혹은 광고를 많이 하는 사람, 상품을 많이 넣어놓는 사람이겠죠. 신규 판매자나 중소 판매자가 상품을 많이 넣는다라는 조건을 가지게 된다면 꽤 장시간의 준비 기간, 장기간의 준비 기간과 그리고 올라가는데 리스크는 당연히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검색어에 맞는 정확한 상품, 그리고 고객의 취향, 고객이 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좋은 상품을 빠르게 보기를 원하는 게 현재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입증하는 거에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모바일 시장의 보편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모바일에서 쇼핑하는 인구는 크게 변동은 없을지언정 결제를 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자 중 3명 중에 1명이 모바일 쇼핑을 시도한 셈으로 인터넷 쇼핑객 일부가 옮겨갔다라는 표현을 좀 쓰죠. 좀 이따가 저랑 같이 동영상을 하나를 보실 텐데 그 동영상에 보면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모바일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건 모바일의 시장이 특이하게 얹혀진 게 아니고 그 안에서 PC를 사용했던 인구가 모바일을 사용하는 인구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용 기기가 변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를 이렇게 봤을 때 PC를 사용하는 인구가 100%였다면 기존까지 여기에 뭐가 추가로 발생한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작년 4분기까지만 해도 5%였다면 지금은 30%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엠커머스의 보편화라는 거는 모바일의 이동성과 휴대성, 접근성, 그리고 이용 편리겠죠. 사장님들 오늘 오시면서도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뭐 하고 있어요? 딱 타자마자 이러고 있죠. 그렇죠? 고개 숙이고 다 뭐 게임하거나 아니면 쇼핑하거나 아니면 검색하거나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내가 이동하면서 휴대하면서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누워 있다가 홈 버튼 누르고 그다음에 네이버 실행시킨 다음에 바로 검색하면 상품의 리스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게 접근성과 이용 편리입니다. 모바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저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시간과 장소를 제약을 받지 않고 바로바로 검색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과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실시간으로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구매 목적 외에 둘러보기 쇼핑으로 활용되어 장바구니에 담는다라는 표현은 작년 4분기에 좀 속할 것 같아요. 결제 기준이 약간 보안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쇼핑을 하고 장바구니엔 담아놓는데 결제까지는 가지 않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PC로 가서 결제를 하죠. 근데 PC로 결제하기 이전에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상품과 PC에서 보여지는 상품이 같을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얘기? 모바일에선 분명히 상품이 있었고, 근데 PC로 딱 옮겼는데 그 상품이 있긴 있어요. 근데 모바일에서 못 봤던 상품들이 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검색 결과는 똑같았을지언정 상품의 구성이 다르니까 고객이 혼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분기에 들어오면서 보안 체계 다 완벽하게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어플리케이션에 카드 정보를 심죠. 그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문에 대한 것도 생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모바일이랑 PC랑 똑같은 화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고객이 혼동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제 시스템 불편함이 해소되고 있고 보안이 강화되면서 대화면 스마트폰의 보급과 결제 고객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 5%였다면 지금 결제 고객이 제가 30%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수치로 하면 옥션이 한 25%, 그다음에 지마켓이 30%를 육박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제 판매자 주변에 있으신 분들을 다 저 오픈마켓 6년차 셀러요. 네.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분들도 이야기를 하는 게 모바일에서 지금 현재 주문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기반 인터넷 쇼핑 사이트 9월 평균 이용자 수는 2,914만 명으로 지난 4월보다 4.3%, 지난해 월 평균 이용자 수보다는 3% PC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반면에 모바일 시장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쇼핑의 장소의 제약이었고 쇼핑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어 맞벌이 부부 등 쇼핑 시간이 부족한 소비자들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PC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이제 닐슨 코리아라는 곳에서 제공을 한 건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PC랑 모바일을 중복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모바일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플러스로 더하면은 이게 PC고요, 이게 모바일인데 19.2분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체류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PC에서 머무르는 시간보다 모바일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더 장기간으로 나타난다라는, 장시간으로. 그래서 내가 모바일에서 표현되는 어떠한 상품이 고객의 편의에 맞춰져 있느냐, 맞춰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매출의 향방은 점차 바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전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옥션 모바일 매출 20% 신장 이렇게 해서 이용 고객도 연 300% 증가 이렇게 돼 있죠. 옥션에 따르면 모바일 매출 비중은 작년 6월 전체 5%에 대해서 현재는 20% 가까이 크게 늘었다. 이게 3월 4일 기사예요. 모바일 이용 고객 수 역시 연간 30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옥션 모바일 매출 성장 요인 중에 하나는 모바일 환경에서 상품 페이지 로딩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속도가 증가했다. 다 뭐 하고 있었어요? 상품 페이지 간소화하고 있었나요? 그쵸? 그거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상품, 정확한 카테고리, 정확한 키워드. 이거는 이 설명회 말고 다른 수업에 가보시면 이제 얘기하는 카테고리 정확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맞췄을 때 모바일에서는 광고 내구자와 그리고 바로 뭐예요? 리스팅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 리스팅 기준에 적합하게 상품을 등록을 했느냐. 그리고 고객이 실제로 찍고 들어갔을 때 봤던 상품과 내가 결제를 하러 올라가서 선택바를 눌렀을 때 그 옵션명이 똑같느냐, 이거를 좀 본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하셨을 때 상품을 리스팅을 최적화시켰다, 등록을 최적화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가능한 쇼핑의 접근성과 직관성. 이건 뭐냐면 엄지로 한번 이렇게 팍 올려보셨나요? 쇼핑하시면서 꽤 많은 픽셀이 이렇게 쫙 넘어갑니다. 그래서 PC에서 12,000 픽셀 정도만 해도 꽤 긴 픽셀이에요. 스크롤을 몇 번이나 해야 되죠. 근데 모바일은 12,000 픽셀은 한 번만 이렇게 넘겨도 한꺼번에 싹 지나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품이 보여줄 수도 있는 기회 요소다라는 게 좀 있겠죠. 그렇죠? 효과적인 페이지 구성은 해외 판매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또 잡아봤는데, 이게 이제 해외 마켓, 지금 뭐 G마켓, 영문샵, 중문샵 포함해서, 그리고 GEP라는 게 좀 있고요. 그다음 이베이 판매 뭐 이런 게 좀 있죠. 그런 것들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러시아가 25%, 홍콩이 24%, 그 다음에 대만이 16%. 우리나라 인접지근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쇼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해외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그쵸? 우리나라 인터넷 기반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LTE를 이제 뛰어넘는 속도가 이제 뭐 나온다라고 해서 뭐 1GB 해갖고, 이제는 뭐 동영상을 우리가 1시간 정도 플레이 되는 거를 3분 얼마에 다운을 받았다면 얼마 만에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이제 1초 만에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1초 정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터넷 기반을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입니다. 네, 근데 이게 다른 나라만 가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로딩 속도 보시면 예전에 로뎀 사용한 거 아시죠? 띡띡띡띡 뜨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페이지를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로딩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특히 새창 띄우기나 아이프레임 사용하시면 더더욱 느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문샵, 중문샵, 그리고 해외 마켓 쪽으로 조금 더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싶다라면, 마케팅 기본이죠.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안에서도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페이지를 구성했느냐, 그리고 기획단에서 그거를 만들어냈느냐, 그것도 중요해지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매출 상승 판매자 인터뷰를 옥션에서 진행한 게 있는데, 모바일 매출만 5억 이상이에요. 현재 5억 이상이고 총 매출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판매자의 영상을 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5천만 대표 김창환입니다. 저희는 지금 브랜드는 휠라, 디아도라, 뭐 아디다스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트렌드로는 이제 신발 전 제품 다 이제 생산해서 판매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는 지금 청주하고 부산에 지금 2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곧 PC예요. 업체에서는 자꾸 모바일 시장이 커진다고 하는데,
실제 PC가 모바일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인터넷 시장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그게 PC를 기반으로 했는데 그 PC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거지 스마트폰 시장이 별도로 생긴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피가 작고 또 화면 사이즈가 일반 PC보다 작다 보니까 좀 심플하면서도 간단하게 이제 상품 페이지가 구성이 돼야 이제 판매 매출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작년 대비해서 한 20%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성장하는 것 같고 올 상반기 뭐 초반에 비해서는 또 지금도 또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을 겨냥을 하는 건데 그냥 마켓에 운영하는 방침대로만 잘 따라가면은 마켓에서 알아서 이제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시대 흐름에 맞게 잘 순응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정보가 막 넘쳐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보기에도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거든요. 저는 스크롤 3번 안에 일단은 고객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는 그런 페이지를 구성하도록 이제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한 상품 코드 안에 한 50개, 100개 되는 상품을 등록을 해서 행사를 해보기도 하고 한 상품 코드에 10개 정도만 정말 고객이 살만한 제품만 엄선해서 해봤는데 매출의 차이는 실제로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품 개수가 더 작은 페이지에서 더 많은 매출이 나오는 걸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사고 싶은 그 상품만 그렇게 구성을 해도 저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또 스마트폰 시장의 그런 흐름에 맞는 상품 페이지를 구성해서 더 많은 매출을 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제 이베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원에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를 하더라도 해외 배송이 또 다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겨울에도 여름 아쿠아 슈즈가 판매가 된다거나 뭐 여름에도 뭐 부츠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매되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또 구매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시즌성 상품을 한 번씩 기획해서 하는데 매출도 괜찮게 나오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쪽도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품을 이렇게 좀 볼륨이 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모바일만 5억이면 총 PC까지 매출은 몇 %겠어요. 그렇죠? 많으신 분인데 이 안에서 이제 운영하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일부 좀 들려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인구가 증가한 게 아니고 PC를 사용하는 사람과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중복 인원, 뭐 객단위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사례를 이제 하나를 좀 보시면 프라이팬 파신 분이에요. 16,900원에 무료 배송해서 뭐 20cm부터 해갖고 30 몇 cm까지 프라이팬을 파신 분이에요. 프라이팬.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 구성으로 뚜껑하고 주걱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놓아놓고 파신 분인데, 그래서 보면은 가로를 860에 맞추셨고요. 그리고 세로를 47,550 이렇게 해서 9만 픽셀 이하로 맞추신 상품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인트로, 선택 리스트, 특장점, 공통 설명, 그 다음에 상품 설명, 추가 구성 정보, 구매 안내 가이드를 사용했다라는 건 누구나 알다시피 그 상세 설명 가이드는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쵸? 그 안에서 PSD를 꺼내다가 작업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네, 6개를 사용해서 만드신 거고 1일 후기는 3페이지까지 해서 총 30개 정도 되는데 곱하기 7을 한 이유는 G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해 봤을 때 7명의 고객이 구매를 했다면 1개의 후기 정도를 남긴다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일 판매량이 약 200건 정도가 되시는 판매자입니다. 보면은 인트로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인트로에 이제 가이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브랜드 이미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써라 이런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건 코팅 처리입니다. 뒤에까지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특장점이나 공통 설명 이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은 전부 다 긁어도 안 올라온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프라이팬 긁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좀 안 좋은 물질이 올라와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납이나 카드뮴이 불검출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하시면서 가는 분인데, 인트로를 모바일에서 봤을 때와 이렇게 PC에서 봤을 때 구분점을 좀 전혀 없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선택 리스트라고 하는 건데 K01, K02, K03 해서 실제 고객이 옵션 바에 가서 찍었을 때 이 리스팅 순서대로 딱딱딱딱 나와줘야 고객이 선택하기 쉽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모바일에서 보는 화면입니다. 그죠? 거의 틀린 게 없고요. 그다음에 넘어와서 데일리 후라이팬, 이게 이제 공통적인 설명, 특장점, 이 후라이팬의 가장 강한 부분 해서 논스틱 강화 이렇게 해갖고 후라이팬 장기간 사용해도 안 긁힌다, 수명이 오래 간다 라는 것들을 썼고요. 여기는 주물주조 공법에서 20년 노하우, 그 다음에 뭐 다이 캐스팅 공법으로 변형이 거의 없다, 그리고 고온 코팅 기법, 뜨거운 거에도 이렇게 잘 데쳐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특장점으로 좀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모바일에서 본 화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품의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개의 상품마다 어떤 것들이 또 이렇게 상세적으로 있나, 디테일 컷 찍어갖고 하는 건데, 20이라고 적혀 있는 건 이제 20cm의 후라이팬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닥면, 다이아몬드 코팅, 그리고 그립감 좋은 손잡이에서 디테일 컷을 보여준 거고요. 이게 모바일에서 본 화면입니다. 모바일에서. 추가 구성으로 아까 냄비 뚜껑 같이 판다고 그랬죠. 그렇죠? 구성이 참 잘 맞아요. 그래서 26cm 전용 유리 뚜껑, 그리고 28cm 유리 뚜껑,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쭉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 역시 선택에 1-1, 1-2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쭉 내려가는 화면입니다. 주걱도 같이 판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주걱을 이렇게 넣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린, 핑크, 레드 이렇게 해서 볶음 주걱, 그다음에 밥 주걱 이렇게 해서 보면은 후기를 하루에 1페이지 이렇게 받으셨죠. 그래서 10일 날 이렇게 쭉 받았는데 이게 3페이지까지 지속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걸 펼쳐봤더니 뭐 페이지가 변형돼서 뭐 모바일에서 쇼핑해서 그 기준이 아니고 일반 고객은 그냥 고객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야. 그분들이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지 그거는 되게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죠.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판매자가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고 요거에는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만 만들고 간소화시키면 일반적으로 사는 거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추가 구성 같이 산 것들이 좀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쭉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바일에서 구매하고 후기 쓰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마켓 3사 공통으로 PC 대비 모바일의 10에서 30대 연령층 비중이 약 10%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G마켓은 20, 30대 연령층이 70%, 그리고 옥션은 30, 40대가 73.1%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겠죠. 신규 창업 설명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분포도 보여드리잖아요. 그쵸? G마켓은 20, 30대 많고 옥션은 30, 40대 많은데 그게 그대로 옮겨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PC 기반이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모바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옥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쇼핑을 한다거나 G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쇼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보편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유입의 경로가 다를 뿐이지,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여줬을 때 구매가 잘 전환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적용 사례 2를 보면 가로 860에 세로 85,400픽셀, 역시나 9만 픽셀 이하로 좀 맞춰 주신 거죠. 그래서 인트로, 선택 리스트, 상품 설명, 아이프레임 새창 띄우기라고 써놨는데 아이프레임까지는 아니고 윈도우 오픈 소스를 쓰셔서 클릭하면 새창 띄는 정도 간소화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구매 안내 가이드를 사용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를 사용하신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사례랑 지금 다른 점은 딱 하나죠. 특장점이 빠졌죠. 왜냐면은 전에 보셨던 적용 사례 1은 단품에 대한 상품인 거고요. 얘는 40개의 상품을 보여주고 있는 상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는? 그래서 40개 정도 짜려면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뺀 다음에 페이지를 좀 맞춘 겁니다. 그리고 상품 설명 가로 860에 세로 1400픽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기에 인트로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선택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좀 짜셨어요. 뭐 0102, 0102 뭐 이런 거, 0304 이런 식. 그런 다음에 나오는 저 새창 띄우기라고 하는 상품 디테일 있죠. 저 한 개 상품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860으로 짜셨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1400으로 짜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게 곱하기 40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매 안내 가이드, 구매 안내, 배송 정보를 이렇게 넣으셨다라는 거죠. 이 총장이
5400픽셀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요게 하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곱하기 40을 한번 해보시면 000, 그쵸? 446, 416, 56,000픽셀이 상품 설명에 들어간 거고,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10픽셀을 띄었다면 여기랑 여기 사이는 20픽셀을 이렇게 20픽셀을 띄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이를 또 20픽셀 띄고요. 요거 하나하나 될 때마다 이렇게 20픽셀씩 보통 띄니까요. 이렇게 떼어서 그걸 다 더해봤자 총 합이 85,400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보통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시거나 무언가를 하실 때는 가이드가 이제 9만 픽셀 이하다라고 하면 내가 이 안에 상품을 몇 개 넣을 건데 그럼 인트로는 몇 해서 도면을 다 짜보시죠. 그쵸? 다 짜보실 거예요. 보편적으로 다 짜봅니다. 그런 다음에 전지에다 다 그려놓고 그대로 작업을 하는 게 보편적이죠. 그쵸? 그래서 40개 상품을 하루에 이제 후기 2페이지까지 해서 20개에서 일 140건 정도의 판매를 하는 판매자입니다. 그래서 여성 자켓을 판매하시는 분이고요. 32,900원에 무료 배송해서 뭐 따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조합형으로 해갖고 옵션바 하나로 다 해결을 하시는 분입니다. 3단계 조합형이면 200개까지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40개 상품에 200개 이하의 옵션을 좀 짜신 분입니다. 보면 인기 상품 40종 초특가에서 데일리룩으로 입기 좋은 기본 자켓부터 색감 좋은 봄 신상 자켓에서 패턴 자켓에서 40개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 화면이 이렇게 선택 리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01, 02.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상세 설명 가이드에 나와 있는 PSD에 나와 있는 글자부터 해서 사진을, 그러니까 사진을 갈아 끼면 되는 건데 그걸 다 똑같이 따라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좀 저한테 주셨어요. 아니요, 거기에서 필요 없는 글자는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넣으려고 하는 글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 가이드에 이런 건 없잖아요. 베스트 광고 상품, 그죠? 이런 것들은 판매자가 스스로 뭐 어딘가 유료로 샀다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었거나 해서 적용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나 변형을 좀 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웬만하면 860을 맞춰주시는 게 보여지는데 좋다라는 의미겠죠. 그쵸? 그리고 이게 또 선택 리스트 1, 2, 3, 4 이렇게 나온 거겠죠. 이게 몇 번까지 가겠어요? 40번까지 가겠죠. 그쵸? 그리고 디테일 컷입니다. 이게 860에 1400픽셀, 여기 보면 클릭하시면 상세 이미지 보실 수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해당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딱 떠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뭐 그게 또 하나가 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은 특장점을 넣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공통 설명을 그냥 여기다가 한 개의 상품에 간략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이즈 조건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색상 그리고 소재입니다. 소재 이런 것들을 보통 개인 쇼핑몰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상세 페이지 맨 밑에다가 한 이 정도 길이로 해갖고 다 일일이 좀 넣어주죠. 그쵸? 간소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고객은 보는데 저거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넘어오면 디테일 컷도 여러 개를 늘어놓은 게 아니고 딱 소재에 대한 거, 디테일 뷰. 나머지는 다 입었을 때 착용 컷입니다. 전부 다 색상별로. 그래서 이게 40개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가격 대비 굿, 좋아요 역시나 이렇게 후기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거고, 펼쳐보면 화면이랑 똑같아요 라는 말, 그리고 나름 고급스럽고 길어서 좋아요, 아직 입기엔 좀 얇고요, 디자인 예쁘고 괜찮네요. 늘 평소에 봤던 후기가 이렇게 쭉 오고 있는 겁니다. 쭉 판매량도 140건이면 크게 변동은 없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적용 사례 3을 봤더니 가로 860에 세로 15만 픽셀 해서 상품 적용 사례 2는 9만 픽셀 이하해서 100점을 받으신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15만 픽셀 이렇게 해갖고 일단은 100점을 놓치고 가신 거겠죠. 부분 점수 한 50점 정도 받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상품 설명 가로는 860에 세로 3000 픽셀, 아까 1400보다 2배가 늘어난 수치고, 그 다음에 사용한 템플릿도 새창 띄우기를 뺀 다음에 그냥 4개의 템플릿으로만 쭉 구성을 하신 겁니다. 상품 개수는 전에 화면에 보셨던 분이랑 똑같아요. 40개의 상품을 구성하신 거고요. 거기다 116이 1페이지 약 10개를 받으신 거고, 7을 곱하면 판매량이 약 70건 정도가 되시는 겁니다. 상품의 길이, 레이아웃, 상품의 길이, 그 다음 상품 설명 2배로 인한 총 길이 증가로 인한 반송률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밑에 보면 키워드, 그리고 광고, 그리고 판매 채널, 상품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걸 2배의 매출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페이지가 뭐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런 기준보다도 일단 보여지는 거에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 자켓을 19,800원에 해갖고 판매 수량이 굉장히 많으세요. 해갖고 이제 옵션 2개 따로 만들어갖고 작성을 하신 건데, 보게 되면 픽셀 이렇게 해서 인트로의 선택 리스트입니다.
아까는 이렇게 세로였죠. 네, 여기는 이제 가로부터 해갖고 약간 이렇게 좀 간소화 시키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옵션 상품 하나의 디테일인 겁니다. 1 해서 에코 자켓 하고 여기까지는 참 괜찮아요. 쭉 괜찮은데 하단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화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컷의 다른 점은 뭘까요? 이 세 가지 컷의 다른 점. 좀 느낄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세 개의 사진은 다 똑같다라고 봐요. 네. 어차피 주름진 건 다 보여지는 거고, 만약에 찍는다라고 했다면 네, 이런 부자재가 하나 들어간 요거. 만약에 고객이 봤을 때 여기 부자재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재에 대한 것만 보여주고 이 두 개의 컷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컷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 사례 2에서 보셨던 분처럼 그냥 디테일 하나에 이 화면 하나 보여줬으면 페이지는 간소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사례랑 조금 다른 거는 네, 요거죠. 그쵸? 굳이 이거를 길게 해서 소재는 요만큼만 보여주고 얘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페이지가 길어지고 지루한 것들이 나오고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고객은 네,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반송률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고객이 실제로 보고 싶어하는 거, 고민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녹이는 게 원래 상품 페이지의 기획입니다. 그게 안 되면 반송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이 받은 건 뭐 라인 예뻐요, 빠른 배송 감사 해갖고 쭉 받았던 후기입니다. 후기. 그때 이야기 나눴던 건 다른 거 없고 이런 거예요. 경쟁사 분석을 해야 된다.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등수와 그리고 내가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어떠한 판매자의 하루 판매량과 매출액과 그리고 후기 개수와 상품의 개수를 봐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이미지의 레이아웃 형태는 어떻게 돼 있는데 그 불편함은 뭐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하는 거야. 종이에 써가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내가 찍어야 되는 필요 사진 컷수와 그리고 보여줘야 될 레이아웃이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되는지 기획단에서 끝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리 키워드 다 뽑아보고 그 키워드 가격이 얼마인지 광고 비용까지 다 책정을 해본 다음에 내가 가져오는 공급가와 판매가 실제 적용했을 때 수수료 제외하고 얼마가 남는데 그럼 판매량 곱하기 해서 광고비 대비 이익이 나는 구조냐 나지 않는 구조냐 요거까지 다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 키워드 뽑아내서 카테고리 정확도 싹 다 맞춰놓고 이거 올려놓으면 100% 나갑니다 라고 해서 상품을 시작한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키워드도 뭐 연관 키워드 위주로 해갖고 뭐 추천 키워드나 이런 걸로 해갖고 형태소 조합으로 싹 다 넣은 겁니다. 넣고 이제 이거는 이제 현 정책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는 건데, 정확한 카테고리 방금 설명드린 거고 그 아랫단에 보면 신규 상품 상세 사용 100점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지금 현재 구랑 신이랑 같이 떠 있어요. 뭔지 아시죠? 네, 거기에서 신규 상세 설명을 사용했을 때 100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상품 이미지라고 하는 우리가 검색하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상품 나오고 상품명, 판매가, 미니샵 이렇게 나오죠? 그때 요 이미지 그리고 실제로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고정 이미지, 판매 가격, 옵션 바, 구매하기 버튼 있을 때 요 이미지, 요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걸 600에 600짜리로 넣느냐, 크기를, 그거를 100점을 받는다라는 건데 현재는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5월 20날 반영이 되기로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그 옆에다 이미지 2개를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총 이미지 몇 개? 3개죠. 600에 600짜리. 3개를 다 넣었을 때 100점을 또 받아서 총 거기에서만 200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품 상세 설명 예상 총 세로 9만 픽셀이라고 하는 건 필수 선택에 대한 이야기겠죠. 필수. 이거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만 픽셀 이하냐를 본다라고 한다면 100점. 그리고 아까 그 후라이팬 팔았던 판매자에서 뚜껑 팔았던 부분 있죠. 그쵸? 뚜껑을 판매하는 이제 추가 구성 부분이 5천 픽셀 이하냐 요거를 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광고 홍보 영역이라고 해서 판매자의 다른 상품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도 이미지를 5000 픽셀 이하로 했느냐죠. 그러면 상세 페이지 단에서 이미지를 길이만 맞추셔도 300점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페이지의 각각의 용량이 20메가 이하냐 필수 영역에서, 그리고 추가 구성 홍보 영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 20메가, 5메가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맞췄냐에 따라서 100점, 100점, 100점 받아서 총 300점 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이미지 안에 사진 하나씩 넣으시잖아요. 그쵸? 사진 하나 넣는데 그 사진의 크기의 용량이 500KB 이하냐 요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딴별로 또 다 맞으면 300점,
총 지금 여기까지 600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 호스팅을 이베이 걸 사용했느냐, 이베이 거 사용했느냐, 그걸 보면 필수 영역에서만, 추가 구성이나 광고 홍보에서는 아니고요. 필수에서만 그걸 사용하면 100점을 더 주겠다라고 해서 이걸 합치면 총 700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잘했다면 보통은 1200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1200점. 그런 다음에 이제 주문 옵션, 상중하를 따진다라고 하면 주문 옵션이 상에 속해요. 비중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왜 품질 지수에서 좀 이따가 화면 보실 건데 점수 클릭해서 보시면 가중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상세 페이지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주문 옵션이 가중치가 상입니다. 상이어서 여기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단품 상품과 옵션 상품 구성에 따른 이미지 구성, 옵션 매칭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단품은 후라이팬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고요. 상세 가이드 사용해서. 근데 옵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옵션을 어떻게 짤 거고, 그 다음에 상품 대표, 옵션 대표 이미지 이렇게 눌렀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 있죠. 그쵸? 그 이미지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느려뜨렸을 때 각각의 선택 리스트에서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상세 이미지 매칭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옵션 상품은 머릿속에 미리 그려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가서 해야 되고 딜레이 되겠죠. 그쵸? 선등록 후보정의 시장인데, 그래서 빨리빨리 등록을 하려면은 옵션 상품에 따른 이미지 구성부터 옵션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미리 기획단에는 다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상대적인 표현을 좀 해놨어요. 옵션을 미설정하는 게 최고예요. 판매가 외에 옵션이 없는 게 최고입니다. 없는 게 최고. 그 다음에 0원짜리 옵션만 있는 애들. 옵션을 설정을 하게 됐는데 다 0원인 거예요. 뭐죠? 색상만 표현한 거죠. 빨강, 노랑, 파랑부터 해서 쭉 내려가는데 다 0원인 거예요. 판매가는 10,000원이었다면 전체 상품이 10,000원이다. 이런 거겠죠. 그쵸? 그리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뭐 10,000원짜리면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 설정한 거 0원짜리, 그 다음 추가 금액 발생한 거, 이렇게 부등호가 그려진다라는 거고요. 선택형은 20개, 조합형은 200개까지 해서 100점입니다.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뭐 다 아시죠? 선택형과 조합형은. 그리고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까지 해서 추가 금액이 0원인 상품 기준으로 한 거, 두 가지의 경우라는 거죠. 이 구간대에 있는 상품과 그리고 0원짜리 옵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 기준에서 또 100점을 받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추가 구성 상품, 아까 후라이팬 뚜껑, 그거를 아예 설정을 안 하면 또 100점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옵션 상품의 경우 옵션 대표 이미지, 마우스 오버했을 때 뜨는 이렇게 선택이 뜨는 이미지를 내가 적용을 했다면 100점. 그리고 옵션 이미지 매칭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마우스 오버하면 바로 구매 눌렀을 때 선택을 고객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 상품 위에서 선택 구매하기를 눌렀기 때문에 아예 선택이 완료가 돼서 가격이 바로 떠요. 그러면 고객은 뭐만 해요? 구매하기만 누르면 끝이에요. 네.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으면 100점을 받겠다. 그리고 추천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추천 옵션. 색상을 뭐 선택형으로 내가 빨강, 노랑, 파랑이 있었다면 색상 선택, 옵션명을 색상 선택 넣고 그 다음에 옵션 값을 빨강, 그 다음에 노랑, 그 다음에 파랑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추천 옵션을 사용하면 거기에 보면 이제 추천 옵션 사용하기 있죠. 그쵸? 이거 기입할 때 밑으로 이렇게 해갖고 뜰 거예요. 추천 옵션 사용하라고. 그럼 그거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눌렀을 때 색상, 거기에 보면 이제 체크박스로 해갖고 각각의 색상이 이렇게 값이 있습니다. 내가 얘를 체크하고 적용하기 누르면 추천 옵션을 사용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면 점수를 주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나중에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빠른 시일이 될 수도 있고, 뭐 판매자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나중에 고객이 235에 노랑의 스니커즈를 검색한 거예요. 검색창에. 뭐 조건값을 어떻게 하든 요거를 딱 검색하면 추천 옵션을 사용한 사람들의 상품에서 이미 이거는 로직 안에 있는 뭐 기능 안에 있는 걸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가 되겠죠. 요거를 검색하면 그 상품들만 딱 나오는 겁니다. 고객한테 정말 정확한 상품을 제공하는 거겠죠. 그거를 추천 옵션이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고객 선택에 따른 정확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함이다라는 거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지금은 현재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옵션으로 내가 등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총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약 500점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위 아래를 합쳐보면 보편적인 판매자가 받을 수 있는 상품의 최대 품질 지수는 몇 점? 1700점 정도가 되는 겁니다.